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승주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에 대해서 뭐 간략히 소개하자면은 시험은 옛날에 합격해갖고 2013년부터 여기 신림동에서 농사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기 소초동에서 조그맣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노동법하고 행정쟁송법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요. 뭐 굳이 저에 대해서는 소개할 게 별로 없어서, 근데 뭐 굳이 좀 첨언을 하자면 잘 가르칩니다. 뭐 너 일타 강사냐라고 하면 아닙니다. 일타 강사 아니고요. 일타 강사 아닌데 개인적으로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인기가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물론 인기 없는 강사지만은 개인적으로 잘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제 동차반이라는 걸 오셨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연기나 혹은 일기 커리큘럼을 본인이 생각할 때 적당히 잘 따라오셨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정규 커리큘럼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정규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는 거를 적극 권장드리고 싶어요. 연기나 일기를 잘 따라오셨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일단은 동차방 강의에서 여기 정규 커리큘럼 1년 동안 가르치는 내용보다 컨텐츠가 월등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거랑 이 9주라는 주어진 시간 동안 동일한 컨텐츠를 전달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월등히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일기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셨던 분이라면은, 나는 1차 공부를 해서 지금 많이 까먹었다, 그래서 나는 정규 커리를 못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좋은 판단이 아닌 것 같고, 그냥 정규 커리를 따라가시는 게, 이걸 꾸역꾸역 따라가시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좀 이렇게 뭐랄까 정제되어 있는 많은 걸 쳐내고, 그 핵심적인 요게 나올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찍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거를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는 거고, 정규 커리랑 똑같이.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 행정쟁송법은 처음에 진입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근데 이 진입장벽만 어느 정도 돌파하고 나면요, 나중에 굉장히 쉬워요. 이건 굉장히 쉬운 과목이거든요. 근데 그 진입장벽이, 여러분들이 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들었다 라고 한다면은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보통의 평범한 사람한테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도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평가하는 경영조직 같은 거를 많이 선택을 해요. 그게 뭐 제가 듣기로는, 제가 경영조직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경영조직은 정말 그 시험을 눈앞에 뒀을 때 그 암기량이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외워야 될 것이. 근데 처음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노동경제학이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렇지, 나중에 지나고 나면, 특히 노동경제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할만하다 라고 합니다. 그 진입장벽만 돌파하고 나면요. 근데 이 행정쟁송이 그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데, 아마 여러분들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요 진입장벽을 돌파하는 것조차도 힘들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여기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모될 것 같거든요. 보통의, 저는 정말 머리가 그냥 보통 이하인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한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조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근데 동차반이지만은 어쨌든 처음부터 빌드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히 노베이스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노베이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빌드업을 하는데, 이미 그게 빌드업이 약간 되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열로 권장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나는 올해 가서 뭐라도 그냥 써보겠다, 그럴싸한 말을 뭔가 쓰고 나오겠다라고 한다면은 요 커리큘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규 커리만큼 배울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데 동차 동화는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라고 하면은 이 강의 계획서 한번 펴보실래요? 강의 계획서 보면은 두 번째 면을 봐보세요. 네. 두 번째 면을 봐보시면은 모의고사를 언제 보는지가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모의고사를 언제 보는지가 나와 있는데 25점, 25점, 50점, 50점이에요. 근데 저희가 보통 25점을 한 문제로 치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게 한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6문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6문제를 한번 써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데 6문제 정도를 써보는 걸로 해서 시험 대비가 충분하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충분하죠.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것조차도 쓰기가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이 6문제조차도 쓰기가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어려울 건데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본인의 확률을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앞 페이지로 돌아오면은 여기 카페가 있습니다. 이 6문제 갖다가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가서 충분한 트레이닝을 거쳤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6문제 갖다가는 어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에 보시면은 제 이름 옆에 오른쪽에 카페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뭐 이게 합격하신 분이 만들어준 카페인데 여기에 가입을 하면은요. 1기 자료가 미안합니다. 0기 숙제 그 다음에 1기 숙제 모고 자료가 있고요. 2기 모고 자료가 곧 업로드가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2주 이내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돌려보셔야 돼요. 여기 6문제 갖다가 어림도 없고요. 요것들을 좀 무한 회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확률을 조금 높이려면요. 여기 이 교재 맨 뒤에 보면은 사례 문제가 있어요. 이 교재 맨 뒤에 보면은 사례 문제가 있는데 요 사례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좀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돌려보면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푸는 거구나. 왜냐면은 이 9주 강의 동안 이론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알아듣게 하는데 집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론을 모르는데 문제만 푼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론을 조금 학습시키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문제들이 꽤 돼요. 몇십 문제 되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저도 그거 알아요. 그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아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그나마 계속 조금 돌려봐야 시험 직전에라도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도 같다라고 해서 비슷하게라도 가서 써보는 겁니다. 아닌데 노동법은 처음에 배우니까 뭔 말인지 알 것 같고 쓸 수 있겠던데 아니요. 그건 노동법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노동법은 이것보다 진입장벽이 월등히 낮습니다. 월등히 낮아서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법에서 나오는 임금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살면서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용이한 거고 근로계약 이런 단어도 내가 직장 다녀보면서 한번 써본 적이 있고 들어본 적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용이한 거지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은 살면서 못 들어본 용어들이 대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 못 들어본 용어들인데 그나마 진입장벽을 빨리 돌파하고 그나마 가서 뭐라도 써보려면은 여기 카페에 있는 요 자료들을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어거지로라도 조금씩 읽어보면은 도움이 될 거다. 여기 있는 요 사례랑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에서 피해봐야 어딘가 피해서 어딘가로 가게 되면 천국이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는 더 지옥입니다. 저는 그거는 장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볼 거면은 피해봐야 여러분들 소용이 없다. 꾸역꾸역 무슨 말인지 곱씹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시험이 3달 남아서 곱씹어보는 시간을 갖기도 충분하지도 않아요.
됐죠? 여러분들 이게 그나마 확률을 올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붙기도 어려운데, 안 그래도 붙기도 어려운데 그나마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배워야 될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주어진 시간은 짧고 그래서 OT는 길게 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수업에 들어가는데 이 행정쟁송을 조금이라도 내가 알아먹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되는 기초 지식이 조금 있어요. 그 기초 지식이 조금 있거든요. 그 기초 지식에 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적어도 좋고 안 적어도 좋은데 이거를 적는다고 하여서 그거를 답안에 쓸 일은 없습니다. 알겠죠? 답안에 쓸 일은 확실히 없는 컨텐츠예요. 그냥 알아먹으면 좋고 그런 컨텐츠입니다. 우리나라는 권력이 3권 분립이 돼 있어요. 입법,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사법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3권 분립이 돼 있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입법이라는 건 뭐냐? 법 정립작용을 하는 데인데 국회에서 이걸 하고 있죠. 인정하시죠? 얘네가 하는 작용을 주로 입법작용이라고 합니다. 입법작용 할게요. 얘네가 주로 하는 일이 입법작용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법 만드는 일. 됐죠? 그럼 입법작용만 하냐? 아니에요. 꼭 그것만 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국회에서 하는 역할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통과됐다, 안 됐다, 혹은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것도 들어봤잖아요. 경험적으로. 다른 것도 하는데 제 말은 주로 입법작용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법을 만듭니다. 식품위생법. 이란 거를 뭐 만들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네는 그거를 집행하는 역할을 해요. 요거를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얘네가 주로 하는 그 집행 같은 것들을 행정작용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집행 같은 것들을 행정작용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가 그러면 집행만 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얘네도 입법작용을 하긴 합니다. 얘네가 오로지 입법작용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작용을 하는 것처럼 얘네도 입법작용도 해요. 여러분들 시험 보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열심히 외웠어요. 노조법 시행령을 열심히 외웠는데 그 노조법 시행령을 국회에서 만들었냐? 그게 아니에요. 행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대통령령. 그런 걸로 만든 거예요. 인정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 집행한 거 있잖아요. 얘네는 뭐 하냐? 사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걸 사법작용이라고 합니다. 사후적으로 판단을 해요. 얘네가 먼저 작용을 하고 그걸 얘네가 사후적으로 적법해 혹은 위법해, 잘했어, 잘못했어 라고 사후적으로 작용을 해요. 얘네가 주로 하는 게 사법작용이고요. 이 사법작용이라는 거는 재판이라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 재판의 결과물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물이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걸 판결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를 결정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를 명령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몰라도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판결이란 건 단어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은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냥 여러분들 교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뒤에 부분을 위한 교양이다. 실제 수험에 필요한 내용을 알기 위한 교양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법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법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네가 만드는 법이 크게 몇 종류가 있다고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법이라는 걸 만들고요. 하나는 공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사법, 공법 이란 걸 만드는데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이 사법부 할 때 이 사법은요. 이 사자가 맡을 사자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사, 이 공은요. 이거는 사적이다. 이거는 공적이다. 라고 할 때 이 사기 때문에 이 사하고 이 사법하고 같은 거네요.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글로만 같은 거지 다른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사법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들 1차 시험 열심히 봤던 민법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험은 안 봤겠지만 상법 등등등 뭐 요런 법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공법, 이 공적인 법에는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정법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법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법 외의 공법이 있습니다. 행정법 외의 공법이 있는데 행정법 외의 공법은 행정법보다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은데 일단은 헌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형법이라는 공적인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도 있고 뭐 민사소송법이라는 법도 있고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 있는 이 행정법이라는 거는 국내의 모든 교과서가 거의 공통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이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답안에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행정법은 행정법이다.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당연히 국내 공법이지 국외 공법일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을 행정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괜찮죠? 자, 근데 이 법제처의 소개로는 이 행정법은 우리나라에서 6,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미 6,000개가 넘었다라고 해요. 근데 감히 내가 6,000개의 행정법을 다 알고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년이 돼도 다 모르고 시험 보고 내후년이 돼도 다 모르고 시험 보고 죽을 때까지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는 행정법을 다 알겠다라고 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불가능하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 거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다 이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예전에 대법관이었던 김영란 교수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학교 다닐 때 교수님으로 계셨었는데 김영란 교수님도 법 다 몰라요. 근데 하물며 수험생이 내가 모든 행정법을 알겠다? 이거는 오만하기 그지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행정법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은 애초에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것만 좀 알아서 시험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행정법 6,000개는요. 크게 세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행정의 조직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뭐 정부 조직법 혹은 지방자치법 뭐 이런 조직에 관한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서 노동위원회법을 봤다면요. 그것도 행정의 조직에 관한 법이 그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일부. 노동위원회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직에 관한 법은 특정 법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쭉 뿌려져서 있는 거예요. 위원회가 노동위원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쭉 뿌려져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의 작용에 관한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에 작용했을 때 그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조직과 그 다음에 행정이 어떠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작용이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구제에 관한 법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 구제에 관해서는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국민한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거에 관한 법 이렇게 나뉘고요. 그 다음에 행정쟁송이라는 걸로 나뉘게 됩니다. 행정쟁송이라는 걸로 나뉘게 돼요. 자, 근데 이 손해 전보에 관한 법은요. 행정의 작용이 적법할 때 손해 전보를 해주는 법이 있어요. 그게 손실보상에 관한 법입니다. 손실보상에 관한 법이에요. 대표적으로 공익사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야, 누구네 집 땅이 수용됐는데 보상금을 20억을 받았대.
라는 얘기를 어쩌면 살면서 들어봤을 수도 있고 혹은 어쩌면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 같은 거를 할 때 적법하게 법에 의해서 땅을 빼앗는다? 가져옵니다. 땅을 가져옵니다. 법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서 땅의 소유권을 가져오는데 그러면 소유권 가져왔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보상해줘야 되죠? 그거에 관한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법한 작용을 했을 때 또 손해전보에 관한 법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국가 배상에 관한 국가배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분류하고 있는 요 방식은요. 행정법 교수님들의 견해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이 분류하고 있는 방식은 누구의 견해라고요? 행정법 교수님들의 견해라고요. 그러니까 행정법 교수님들은 행정이 위법한 작용을 해서 그거를 전보받기 위한 법이니까 이 국가배상법이라는 거는 요거는 행정법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대법원과 민법 교수님들은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거는 사법이다. 자, 다시 한번 대법원은 저거를 국가배상법을 무슨 법으로 본다고요? 사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거는 행정법 교수님들의 생각인 거예요. 알겠죠? 국가배상 소송 모두 민사소송으로 사법으로 보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행정쟁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행정쟁송은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소송, 그 다음에 요 정도 얘기했으면 하나는 덤으로 나올 법도 한데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은요. 주로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행정소송에서 출제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행정소송법을 얼른 펴보셔서 3조를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조문이 없으면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조문을 보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조문이 없으시다면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행정소송법이라고 치시면은 행정소송법 전문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으로 들어가세요. 되셨죠? 행정소송법으로 들어가시면은 자, 여기 보십시오. 행정소송법 이라는데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행정소송법 3조에 행정소송의 종류라는 게 나와 있어요. 행정소송의 종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는 항고소송이라고 써 있습니다. 항고소송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사자 소송 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민중소송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기관소송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도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좀 나오긴 하지만은 여기에 관해서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은데 이거는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끝나갈 즈음에 그때 처리하도록 하고 아까 전에 거의 출제가 여기에서 대부분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민중 있잖아요. 민중소송은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안 나와 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민중이 제기하는 소송인데 예를 들어서 선거가 부정선거다라고 하면은 그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 뭐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그냥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관소송이라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기관은 기관끼리 다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랑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이랑 기관끼리 다투는 소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관끼리 다투는 소송인데 자, 요걸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건 여러분들 시험에 그냥 야, 네가 뭔데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고요. 네가 뭔데라는 거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안 나오는지 얘기해달라 얘기 못해요. 근데 안 나와요. 알겠죠? 저는 행정고시 준비하다 왔는데요. 거기엔 나올지도 모르죠. 저는 변호사 시험 준비하다 왔는데요.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변호사 시험 준비하다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거기에는 나올지도 모르죠. 나올지도 모르는데 저희 시험은 그냥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런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여기 있는 요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요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고소송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행정소송법 4조로 가보시면은 항고소송의 종류가 또 나옵니다. 항고소송의 종류가 또 나오는데 4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첫 바따로 누가 등장을 하냐면요. 첫 바따로 취소소송이다 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소송이다 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무효등 확인소송이다.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다 라는 게 등장을 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요런 소송의 종류가 등장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게 뭔 소송인지는 일단은 모르겠지만요. 우리 행정소송법은 대부분이 취소소송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이 취소소송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두 조문은 취소소송을 준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도 대부분 취소소송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취소소송이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구주 강의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구주 강의잖아요. 여기 있는 취소 소송을 6에서 7주 요 정도를 할 겁니다. 한 6.5주 정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개를 한 1.5주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당사소송이랑 행정심판을 합해서 1주 정도 한다. 혹은 1.5주 정도 한다. 그래서 9주 커리큘럼 동안 배우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 있는 요게 잘 돼 있으면은, 요거를 조금 날로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 잘 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취소소송이라는 거, 요 네 글자가 쉽지가 않아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내용을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취소소송 드디어 배우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소소송 드디어 배우는 거 아니고요. 교양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교양 얘기를. 자, 입법과 그 다음에 행정과 여기 사법, 상권분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이 행정의 주체가 누구인가. 자, 얘네 주체는, 이 주체는요, 행정 주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 주체라고도 하고, 즉, 얘네 주체, 이 행정을 행하는 인격체는 누구인가에 관한 거예요. 행정작용을 행하는 인격체는 누구인가에 관한 겁니다. 자, 크게 본래적 주체로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행정의 본래적 주체는 첫 번째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가 행정의 주체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국가가 뭔데요? 대한민국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줄임말입니다. 지자체는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자체 굉장히 많죠. 경기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도 있고요. 충청도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하게 있죠. 그런 것도 지자체고 그건 광역지자체라고 하죠. 그 밑에 또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안산시, 화성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시 많아요. 안양시 뭐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런 것도 행정의 본래적 주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서울도 광역지자체인데 그 안에 가면 또 기초지자체로 뭐 강남구, 관악구, 송파구 이런 지자체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괜찮죠? 다양한 지자체가 있다. 그럼 지자체를 제가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국가의 모든 일을, 지자체의 모든 일을 그럼 국가와 지자체가 다 처리할 수 있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서 4대 보험법을 안 받겠죠. 국가야
지자체가 모든 국가 관련된 일을 다 처리 못합니다. 그래서 공법인, 각종 공법인을 설립합니다. 각종 공법인을 설립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금 이 얘기한 것만 3개인데 이런 각종 공법인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무슨 먼 도로공사, 뭐 수자원공사, 전기 무슨 공사, 아무튼 이런 것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그걸 못 외우면 시험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공법인이 있어서 이 본래적 주체로부터 일을 받아서 행정 주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본래적 주체로부터 일을 받아서 행정 주체가 되는 공법인들이 있다. 여러 가지 공단, 공사 등등등.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됐죠? 얘네도 행정 주체예요. 인격체, 행정을 행하는 인격체.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공법인들한테 일을 주냐, 얘네한테만 주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이다 라는 게 있어요. 공무 수탁 사인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사인입니다. 자, 여기에 경기도 모퉁이 혹은 서울 모퉁이에 저기 좀 이렇게 막 황무지 같은 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야겠어. 그랬더니 푸르지오는 법인이죠? 아니, 푸르지오는 법인이 아니라 브랜드 이름이구나. 뭐지? 대우건설은 법인이겠죠? 대우건설 자체가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걔네한테 공무를 수탁합니다. 너네가 여기 토지를 개발해라 라고요. 그래서 공무를 수탁받아서 토지 개발을 막 합니다. 여기를 막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요. 그럴 때는 거기 공무를 수탁받은 범위 내에서 행정 주체가 됩니다. 공무를 행하는 한도 내에서. 물론 그렇다고 대우건설이 그냥 행정 주체냐 단순 아니죠. 이 공무를 수탁받아서 행하는 한도 내에서만 행정 주체가 되는 거지 얘네는 그냥 사인이에요. 사기업 이익 추구하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요것들을 뭐 자세하게 살펴볼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를 조금 뜯어보면은 요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성렬이 형이 앉아있는 대통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표현 아시죠? 알잖아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예, 총리라는 게 있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뭐 법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총리라는 게 있고요. 총리 밑에 부라는 게 있고요. 총리 밑에 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합쳐서 정부, 부처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있는 부는요, 더럽게 많아요. 자, 여러분들 1차 시험 연락에 봤던 고용노동부라는 게 있고요. 뭐,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알려줘요. 뭐, 외교통상부, 뭐 이런 게 있고요. 이걸 다 알아야 되냐? 아니요. 그냥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게 있고요. 무슨 한 열 몇 개 되는데, 무슨, 뭐, 벤처 무슨 사업, 아무튼 징하게 많아. 근데 몰라도 돼. 그냥 부가 있다. 그 다음에 처도요, 징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 뭐, 공무원 준비해 보신 분들은 인사혁신처라는 거 들어봤을 거고, 아까 전에 제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법제처도 있을 거고, 보훈처도 있을 거고, 뭐 아무튼 처도 더럽게 많습니다. 근데 뭐 정부 조직은 총리 밑에 부가 있고 처가 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 이 부 밑에 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밑에 국세청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청이라는 게 있고요. 뭐 조달청이라는 게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법무부 밑에는 검찰청 이런 게 있고요. 하여간 부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청이 있다고요. 됐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 조직은 이렇게 생겨 먹었다. 끝. 그 다음에 뭐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있고 여기에도 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대략은 이렇게 생겼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국가랑
지자체, 이 행정 주체, 국가랑 지자체, 이 본래적 행정 주체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기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뭘 갖고 있다고요? 행정기관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도 기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주주총회라고 하는 의사결정기관도 있고요. 뭐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주총회에 출석해라 뭐 이런 것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다음에 의사결정기관으로 이사회 이런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의 대빵을 뭐라고 합니까?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이사회의 대빵을 대표이사라고 하거든요. 대표이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감사기관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기관이 많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행정 주체도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기관이 있어요. 여러 개의 기관이 있는데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행정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의사를 결정하고 이 결정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에요. 행정기관 중에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행정청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자, 요거 말고 의결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좌기관이라는 것도 있고 보조기관이라는 것도 있고 등등등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에 관해서 아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에 물어보지 않아요. 때려 죽여도 안 물어봅니다. 알겠죠? 선생님 근데 좀 이상합니다. 자,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행정청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왜 의사결정기관이 또 있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겪어봐서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기관 하나가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쪼개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1차 시험 볼 때 최저임금법이 분명히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럼 최저임금 액수는 어디서 의사결정을 하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근데 그거를 표시는 최저임금법에서 누구 보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최저임금을 고시한다라고 하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래서 의사결정만 하고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2차 공부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근로시간 면제자 이런 조문을 노조법에서 봤어요. 근데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누가 정하냐? 근로시간 면제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뭐 하여간 뭐 이런 복잡한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됐죠? 거기에서는 의사결정만 하죠. 그런 다음에 그 고시는 또 누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분명히 의사결정만 따로 하는 기관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행정기관 중에는. 뭔 말인지 알겠죠? 의사결정만 하는 기관도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거는 안 나오는데 여기 있는 요거 행정청은 우리 시험에 있어서 조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인 행정청은 도대체 누구냐? 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요 그림에 짱자 붙은 사람들은 다 행정청입니다. 뭐 붙은 사람? 짱자 붙은 사람들. 여기는 그냥 짱이고요. 여기는 그냥 짱이에요. 대통령은 행정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총리도 그냥 짱입니다. 왜 짱인데 그냥 짱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장이 아니라 대통령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짱입니다. 대통령은. 그 다음에 총리도 그냥 짱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고용노동부 짱관이라는 게 있어요. 짱입니다. 짱관. 행정청이에요. 기획재정부 짱관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청입니다. 자, 그러면 나 그만할게. 법무부? 창피해요? 한번 해봐요. 싫어요? 예. 다음 주부터 뒤로 갈 것 같아. 불길한 예감이. 고용노동부?
예, 장관이라고 해줬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양반들이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뭐라고요? 행정청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국세청장이라는 게 있어요. 국세청장. 그 다음에 여기에는 통계청장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는 조달청장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장인데요. 그냥 웃기려고 하는 말인데 재미 더럽게 없네요. 아, 회의감 든다. 그냥 장이라고 할게요. 장입니다. 됐죠? 장. 다 장자 붙어 있어요. 저기 있는 대통령 총리 빼고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양반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요양반들. 인사혁신 처장. 그 다음에 법제처장. 아, 법제처장이라고 하는데 그냥 짱자 붙이려고 어거지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훈처장. 요런 양반들이 뭐다? 행정청이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짱자 붙은 양반들이 행정청이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재미없어도 참아요. 그러면 뭐 행정법이 재밌을 줄 알았습니까? 법이 재밌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요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행정청이 있을 텐데 여기도 행정기관이 있고 거기에서 행정기관 중에 행정청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행정청이 자, 누구냐면 짱이에요. 누구라고요? 짱. 도시짱. 도지사. 짱이 안 들어가네. 아무튼 짱이에요. 도지사. 또 뭐 있어요? 나머지는 들어간다. 도지사 빼고. 시장.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시장 말고 군장. 구청장. 군수라고 들어봤어요? 군수? 됐죠? 지자체장입니다. 짱. 그 다음에 구청장 있죠? 구청장. 그런 사람들이 행정청이에요.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이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는 행정기관이 하나가 더 있어요. 교육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거는 별도로 짱이 따로 있어요. 도지사 말고 경기도 도지사, 경기도에 관한 앵간한 거는 도지사가 다 하는데 교육에 관한 것만 따로 떼갖고 경기도 교육장이 있어요. 교육감이라는 게. 됐습니까?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지자체는요. 그냥 아까 전에 얘기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것도 있지만 교육감도 짱입니다. 교육에 관한 것만 따로 행정을 그쪽에서 다 처리하거든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각종 공법인이 있는데 얘네에 비해서 콩알만해. 자, 일단은 요걸 받아들이세요. 아닌데 근로복지공단 엄청 큰데 이러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무시하냐 이러지 말고 얘네는 국가에 비해서 아주 작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세요. 자, 받아들여요? 받아들였죠? 그러면 얘네는 행정기관이란 개념이 없어요. 너무 작아서. 됐죠? 다시 한번 얘네는 뭐라고요? 행정기관이란 개념이 없다. 얘네는 여기 있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은 아까 전에 말했던 행정주체이자 곧 행정청입니다. 공단 자체가 행정청이에요. 행정주체이면서 행정청입니다. 공단이 의사를 결정하고 공단이 그냥 표시를 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기관의 개념이 없어요. 자, 얘네는 더 작아요. 더 작아서 얘네도 기관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얘네가 행정주체이면서 얘네가 그냥 행정청이에요. 됐습니까? 행정주체이면서 행정청이다. 됐습니까? 행정청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행정청은요. 그냥 대표이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편해요. 진짜 회사에 진짜 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행정청을 경기도 짱! 경기도지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게 행정청 하나 설명하려고 시간 많이 날렸네. 행정청 하나.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그럼 드디어 취소소송을 나가는지 않아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교양이 좀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 취소소송을 덤비면은 낭패 보기가 십상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입법,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사법, 요렇게 나뉜다라고 했잖아요. 요렇게 나뉜다라고 했는데, 얘네에 관한 법률관계, 요거를요, 교과서에서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부릅니다.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불러요. 얘네에 관한 법률관계를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교과서에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선생님, 법률관계는 내가 민법 1차 공부할 때 본 것도 같은데 이거 뭘까? 라고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 수험 끝날 때까지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이 법률관계는요, 민법 교과서를 읽어보면은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이렇게 쓰여 있어요. 민법 교과서 쫙 펴보면은 찢어버리고 싶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법률관계를 반드시 앞으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권리 의무 관계라고 기억합니다. 권리 의무 관계. 자, 법률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권리 의무 관계인데 나중에 법률관계라고 이렇게 써놓고 제가 생략한 다음에 그냥 권리 의무 관계 이렇게 그냥 하는데, 뭐야, 저 무슨 법률관계인데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를 해, 이러면은 완전히 노답이에요. 알겠죠? 요것만큼은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딴 거는 잊어도 되냐? 아니요, 안 돼요.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교양인데, 법률관계를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인지 전혀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법률관계는 앞으로 무조건 뭘로 치환한다? 권리 의무관계다. 이렇게 치환을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상 권리 의무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사법이 적용되는 행정상 법률관계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사법이 적용되는 행정상 법률관계가 있는데 그걸 사법관계라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행정이 사법이 적용되는 권리의무관계가 있을 수가 있나요? 자, 여러분들 동사무소에 가면 반드시 책상이 놓여 있고요. 반드시 컴퓨터가 놓여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도 놓여 있고, 의자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구매했겠죠? 당연히 그들도 사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 사법관계를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의 관찰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찰 영역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공법이 적용되는 권리의무관계, 즉 공법상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공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공법관계라고 부릅니다. 공법관계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공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 공법관계라고 부르는데, 이 공법관계는, 이 공법상 법률관계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행정이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요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산시장이 너네 썩어 빠진 음식을 팔았어. 그러니까 너네는 영업정지 3개월이야. 라고 우월적 지위에서 너네 영업 3개월 멈춰. 라고 우월적 지위에서 공법상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월적 지위에서 행정작용을 하면서 행정이 우월적 지위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요럴 때는 첫 번째, 그 우월적 지위에서 작용을 한 게, 처분 등이나 또는 부작위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항고소송으로 전부 다 소송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처분 등이나 부작위가 뭔데요? 그건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이 우월적 지위에서 작용을 해서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공법상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그 작용을 한 것이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무슨 소송으로 처리한다? 항고소송.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게 처분 등이나 부작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얘기한 영업정지 3개월 뭐 이런 걸로 상상해두면 아주 좋아요. 됐습니까? 자, 근데 두 번째 처분 등이나 혹은 우월적 지위에서 작용을 했는데 부작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기본권 침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헌법 소원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헌법 소원이 뭔데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월적 지위에서 작용을 한 게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헌법 소원이라는 걸로 처리하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다음에 그럼 여기에도 해당 안 하고 여기에도 해당 안 하면은 제대로 된 구제 절차는 국내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구제 절차는 없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이 공법상 행정상 법률관계, 공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 즉 공법관계가 행정이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하고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됐을 때는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전에 행정이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됐을 때는 다 요 항고소송이라는 걸로 처리한다라 그랬죠.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해당하면 처분 등이나 부작위가 뭔데 라고 하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해당하면 다 요걸로 처리하는데 상대방과 행정이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 100% 요걸로 처리합니다. 공법상 법률관계는. 당사자 소송이라는 걸로 처리를 합니다.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됐을 때 당사자 소송이라는 걸로 처리를 하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근데 그럼 대등 지위를 언제 갖게 되냐라고 하면은 대등한 지위를 언제 갖게 되냐라고 하면은 지금 혹시 못 알아들어도 말아요. 그냥 본인을 보채지 마. 그냥 본인이 못 알아들었으면 그냥 놔둬요. 나중에 가서 당사소송 파트에서 또 설명을 할 거니까. 알겠죠? 나는 앞에 거 모르면 못 넘어가. 그러면은 영원히 못 넘어가요.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기도 하고. 야, 씨. 정부 부처 저것만 들어봤는데, 부처가 뭐 시따르탄가? 뭐 그냥 이러고, 지금 딱 그 정도잖아요. 나도 알아. 시따르타 얘기하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인 거. 근데 못 알아들으면 못 넘어가. 그럼 안 넘어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대등지위가 형성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행정과 행정의 상대방이 공법상 계약이라는 걸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공법상 계약은 어떤 글자가 들어가요? 계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죠. 계약이라는 걸 글자가 들어가는데 이 계약은 당사자가 대등한 겁니다. 원래 원칙이. 계약은 당사자가 대등한 거기 때문에 이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다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냐면 행정에 관한 법률관계, 즉 행정상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뭐죠? 권리의무 관계죠. 권리의무에 관한 건데 공법이 적용되는 권리의무에 대한 걸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법이 적용되는 권리의무에서 대등지위가 형성되는 경우를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다시 대등지위가 되냐면은 자, 아까 전에 영업정지 3개월을 할 때는 행정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너 3개월 동안 장사하지 마라고 하니까 상대방은 그 장사하지 마 때문에 의무가 생긴 거예요. 공법상 의무. 3개월 동안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생겼죠. 즉 행정이 우월적 지위에서 의무를 부과해버린 거예요. 3개월 동안 정지해라 라고 하면서. 됐죠? 그래서 의무가 생겼는데 이 행정이 우월적 지위에 서지 않고 법에 의해서, 자 다시 한번, 법에 의해서 직접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이 끼어들지 않고. 자 다시 한번, 지금은 행정이 끼어들었죠. 안양시장이 너한테 영업정지 3개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행정이 우월적 지위에서 껴들어서 상대방한테 의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법에 의해서 직접 권리가 생기거나 법에 의해서 직접 의무가 생겼을 때는 법 앞에는 행정과 행정 상대방이든 법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법에 의해서 공법상 권리나 의무가 직접 생겼다라고 하면은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공법상 권리나 의무가 행정이 껴들지 않았음에도 직접 형성이 돼 버렸다. 법에 의해서. 그러면은 행정 상대방과 행정은 무슨 관계라고요? 대등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등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그때는 무슨 소송으로 처리한다?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한다 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못 알아들으면 많은 거야. 혹시 못 알아들어도. 자, 볼게요. 여러분들 살면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인정? 난 못 들어봤다. 그러면 최근에 북한에서 넘어왔다라는 얘기밖에 아니에요. 분명히 들어봤어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말은. 그러면은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말을 들었으면은 그런 빌어먹을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이라는 단어도 들어봤을 거야. 됐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조합이라는 게 있대. 됐죠? 근데 자, 공익사업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 있다고요? 원래 풀네임은 더 길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데 너무 풀네임이 기니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냥 줄여서. 노조법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공익사업법도 무슨 공익사업 및 무슨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긴데 풀네임인데 그 외우기가 어려워서 그냥 공익사업법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이런 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야 여기 있는 요 아파트 재건축할 거니까 다 떠나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떠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사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사비. 이사를 누가 공짜로 해주냐고요. 이사업체에서. 그러니까 이사비가 필요한데 여기 공익사업법에 보면은 여기 이제 재건축 된다라고 사업지구를 공고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재건축 사업 하겠습니다. 라고 공고를 하는데 그 공고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세입자로 거주를 하면은 주거 이전비 청구권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자, 다시 한번. 야, 내가 그것까지 외워야 돼? 안 나와. 그냥 예를 드는 거야. 뭘 드는 거라고요? 예를 드는 거라고. 예. 자, 근데 보세요. 자, 이 공익사업법은요. 1번 사법일까요? 2번 공법일까요? 이런 건 때려서 맞추세요. 이것까지 자, 봐봐요. 자, 봐봐요. 지방세법이 있어요. 지방세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자고요. 딱 느낌만 봐도 세금 관련된 법령이죠. 사적인 법일까요? 공적인 법일까요? 자, 세금이 사사로운 거예요? 뭐 친구한테 돈 빌려받고 뭐 돌려주고 뭐 이 정도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세금에 관한 거죠. 공법일까요? 사법일까요? 공법입니다. 그죠? 자, 이 빌어먹을 법은 앞에 공짜까지 들어가 있어. 자, 공익사업법이 공법일까요? 사법일까요? 공법입니다. 공법이에요.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예요. 권리 의무 관계. 공법이 적용되는 권리 의무 관계인데 여기 세입자가 3개월 이상 거주하면은 뭘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거 이전비라는 걸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무슨 권리? 공법상 권리예요. 그러니까 공법상 권리 의무에 관한 거니까 다툼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공법상 권리 의무에 관한 거니까 요쪽 항고소송을 가던가 아니면 당사소송으로 다퉈야 되는데 공법이 적용되는 문제니까 요쪽이던가 요쪽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이건 없어. 사실은 없어. 헌법소원은 나오지도 않지만 없어. 그냥 잘 없어. 물론 있긴 해.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어. 우리한테는 없다라고 하자. 어차피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여기 있는 이 권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3개월 이상 뭐 하면요? 거주하면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재건축 조합이 인정해줘야? 아니에요. 걔네가 인정해주고 말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3개월 이상 세입자로 살면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법에 의해서 권리가 직접 발생했어요. 행정이 껴들지 않았는데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내가 5개월 거주했단 말이야. 그래서 권리가 그냥 생겼어. 그러니까 법 앞에서 이 재건축 조합이다라고 하는 행정처분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세입자가 대등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대등한 관계에 놓이니까 주거 이전비 내놔 이 자식아 하면서 싸울 때는 무슨 소송해야 된다? 당사자 소송해야 된다. Right? 됐죠? 자, 미안해요. 첫날부터 어려운 얘기해서 굉장히 미안한데, 자, 정리합시다. 행정에 관한 법률 관계, 행정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 그걸 행정상 법률 관계라고 하는데, 사법이 적용되는 사법 관계라는 게 있다. 요거는 어떻게 처리하냐? 민사소송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요거. 야, 책상 빨리 내놔. 야, 매매 대금 내놔. 뭐, 그렇고, 야, 컴퓨터 대금 내놔. 이런 거는 무슨 소송으로?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고,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는 행정소송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은 완전 노관심이에요. 행정소송 아까 전에 제가 4개 있다라 그랬잖아요. 항고소송, 당사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노관심이라는 MG 용어 몰라요? 노잼, 행노잼, 노관심, 행노잼 이런 거 알아 몰라요? 알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노관심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안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없다 생각해도 돼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소송 2개밖에 없는 거야. 공법관계에 관해서 다투는 거는 2개밖에 없는 건데 이 공법관계에서 행정이 우월적 지위에서 뭔가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이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해당하면 무슨 소송? 항고소송으로 싸우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처분 등이나 이건 됐고 만약에 상대방하고 대등지위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면 무슨 소송으로 싸우자. 당사소송. 근데 여기 네 대등지위에 놓이게 되는 경우는 2 케이스가 있다. 하나는 뭐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했을 때. 사법상 계약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공법상 계약이라는 걸 체결했을 때 대등지위에 놓이니까 당사소송한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합시다.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직접 공법상 권리 혹은 공법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많습니다. 법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는 경우가 권리나 의무가 행정이 끼어들지 않았는데 그래서 법에 의해서 직접 공법상 권리나 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다툼은 다 뭘로 처리한다? 당사소송으로 처리한다. 요 둘 다 당사소송으로 처리한다. 끝. 됐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자, 러닝타임이 지금 1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자, 10분 쉬었다가 2교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